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박순자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지금은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5세가 된 박순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1960년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저와 두 동생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하지만 가난은 쉽게 떨쳐내기 어려운 그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셨고 저희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우셨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른 아이들은 예쁜 책가방과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지만 저는 헌보자기에 책을 싸서 다니고 점심시간이면 집에 와서 찬밥 한 덩이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학교에서는 종종 냄새 난다며 친구들이 저를 피했고 선생님들도 가난한 집 아이라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이들은 저를 놀리거나 무시했고 쉬는 시간이면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 책을 읽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12살 때 어머니가 잠시 돌아오셨다가 다시 떠나셨는데 그때 어머니의 얼굴에는 삶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순자야,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더 참으면 데리러 올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며 매일 저녁 집 앞 길목에서 서성이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가슴 한편의 아픔으로 남아 있어요.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의 그 공허함, 버려진 듯한 그 상실감은 어린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중학교 때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우유 배달을 시작했어요. 겨울이면 손가락이 얼어 아프고 비가 오는 날이면 옷이 젖은 채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문방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품을 팔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놀러 다니고 학원에 다닐 때 저는 항상 일하고 있었죠. 가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할 때면 집안일이 있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함께 할 수 없었거든요. 15살 때 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저는 두 동생과 함께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 동생들은 12살, 10살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 숙제를 봐주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동생들의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잠은 버스 안에서 공장 쉬는 시간에 눈을 붙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공장에서는 손가락이 찢어지고 등이 굽을 정도로 일했어요. 한 번은 18시간을 연속으로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18살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3가지 일을 동시에 했던 날, 길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실조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지 못했거든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쓰러지면 동생들은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사 맞은 팔에 링거를 꽂은 채로 퇴원을 요청했어요. 그날 저녁에도 동생들 밥을 차려줘야 했으니까요. 19살 겨울,
저희가 살던 월세방이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도 추억이 담긴 사진들도 모두 타버렸어요. 동생들과 함께 찬바닥에서 며칠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비록 그분도 가난하셨지만 방 한 칸을 내어주시고 매일 따뜻한 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20살 봉제 공장에서 만난 사장님의 도움으로 야간 전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제 성실함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본인의 행복이라고 하셨죠.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존재를 인정해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학비를 보태 주셨고 일하는 시간도 조정해 주셨어요. 그분의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제 어린 시절과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봉제 기술을 배워 작은 옷 수선점을 열었고 그 수입으로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했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처음으로 제 삶의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느라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았어요. 한 번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누군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갔더군요. 그 작은 온기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어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 동생들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둘째는 간호학과에, 막내는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우리 세 남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단단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30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옷 수선점에 양복을 고치러 온 고객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인연으로 생각했는데 그가 제 삶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고 함께 미래를 꿈꾸자고 했어요. 결혼 후에도 옷수선 일을 계속했고 동시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눈빛에서 옛날 제 모습을 보았어요. 특히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숙제도 봐주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0이 넘어 딸아이를 낳았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축복이었죠. 딸아이를 안고 있으면 제가 경험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딸에게만큼은 제가 겪었던 외로움과 상처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딸이 웃을 때마다 제 마음에도 꽃이 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딸이 6살 되던 해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남편의 부재를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장례식 내내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아이가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해 주었을 때 그 어린 위로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또다시 홀로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도 있었고 생활은 다시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딸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딸을 위해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얻어 정식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밤에는 여전히 옷수선 일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고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제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가끔 엄마는 왜 이렇게 많이 일해?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삶의 가치와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딸아이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줬는지 학교에서 커서 엄마처럼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딸이 대학에 진학하던 날, 저는 마침내 제 삶의 작은 승리를 이루었다고 느꼈어요. 대학 기숙사에 딸의 짐을 풀어주면서 이제 너의 길을 찾아가렴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지금까지 저의 모든 노력을 축하해 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50 중반 딸이 독립하고 난 후에는 제 진짜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경계하고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어요. 15살 지수라는 아이였는데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늘 구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곤 했죠. 6개월 동안 그 아이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어요. 매주 안부를 묻고 작은 간식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그저 옆에 앉아 함께 침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갑자기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제가 그 아이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65세의 나이에 저는 매주 청소년 센터에서 20명의 아이들을 만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울고 웃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토록 바랐던 보이는 존재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저를 순자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고 그들의 작은 성공에 제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제 인생 최고의 보람입니다. 가끔은 그 아이들에게 편지를 받아요. 할머니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라는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토록 원했던 단 한마디의 위로와 인정이 이제는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선물이 되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저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제가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왜 나에게만 이런 삶이 주어졌을까? 하고 원망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는가에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반드시 있고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박순자 드림. 순자님의 사연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오신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순자님처럼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순자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